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박스근유 TV, 주식 박프로입니다. 네, 오늘 공무원인 성공투자 아침에서 다시 또 인사드리는데요. 지금 방송 보는 시간은 이른 아침 시간이고요. 자, 이게 녹화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고요. 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서요. 자, 먼저 보시면 노란톡 참여하는 방법. 네, 오픈 채팅방에 주식 주치, 주식 박프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시고요. 노란 대화방 오시면 자세한 내용 그리고 자료집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쉬운 방법은요. 카메라 앱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면 종목도 알려드리고 시황에 관련된 내용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주식 파쿠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면요. 저 먼저 오늘 시장은 좀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오늘 녹화를 진행하는 일자는요. 6월 8일입니다. 6월 8일 기점인데 자, 6월 달 들어오면서 시장이 마냥 여의치만 않았습니다. 여의치만 않았는데 왜 이러한 시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느냐 라고 하면 시장은 지금 경계와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어요. 네, 그게 가장 커요. 주식이 마냥 들고 있는다고 해서 점진적으로 계단식으로 껑충껑충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아닙니다. 지금요. 그러면 우리 시장 힘들어요. 전일도 이제 미국 국채금리에 대한 이슈로 이 경기 침체, 그 다음에 물가 상승이 등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부각이 되면서 저희가 또 약세의 흐름으로 또 마감이 되었어요. 자, 이게 미국이 오른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동방에서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약세예요. 여파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이 바로바로 증시에 매수세가 진입하고 있는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중국에 대한 증시가 하락에 대한 하락 전환으로 되면서 우리의 오전 시장의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었어요. 이게 대외적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 탄력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여도 가능한 시장이라고 하지만서도 외부 압력에 대한 달러에 대한 부분 불리한 시점인 거죠. 왜 이렇게 세계은행에 대한 그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에 대한 이유도 있었고 증시 하락에 대한 변수, 지금 우리 시장은요 변수에 너무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도요 시장에서는 특징주, 그 다음에 상승 요령이 높은 종목들로 수급은 이루어지고 있다. 시세가 이슈가 어떻게 따라서 흘러가는지 이런 내용을 조금 알고서는 이번 시장을 좀 대응했으면 하는 생각인 거고요. 오늘 시장에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하면 카카오 페이 관련 블록딜이 나왔어요. 먼저 지수 얘기는 보다도 카카오페이 먼저 얘기를 하고 갈게요. 근데 이 카카오페이가요 사실상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서도 지금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의 2대 주주이거든요. 근데 2대 주주가 블록딜을 감행하면서 지금 15%가 하락되었어요.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부분이 피해에 대한 손실에 대한 부분, 수익률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불리한 조건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은행업종하고 금융업종들이 약세를 기록한 부분이 있지만서도 이 카카오페이를 보시면 이게 상장을 시켜놓고 지금 주가는 주가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 팔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자, 보시면 지금 페이도 주변에 저도 쓰고 있고 많이 쓰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상장 잘 시켜놓고 어렵게 주식을 상장시켜 놓고 지금 25만원까지 찍었던 주가가 8만원 9만원대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들 관점으로 보시면 이런 초반에 거품에 대한 부분이 다 물려져서 지금 거래량이 보신다고 하면
상장 기점으로 오늘에 다시 하락에 대한 포지션이 나온 거예요. 이 매물에 대한 차익 매물이. 근데 이 차익 매물이 오늘 알리페이, 이 중국 자본이거든요. 중국 자본이 다 상장하면서 이미 보유예수 물량도 있지만서도 오늘 페이를 외국인이 914억 원, 그 다음 카카오뱅크도 167원 팔고 나갔어요. 외국인들은. 뭐 이런 여파가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더욱이나 저는 이 카카오페이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요. 이렇게 어렵게 종목을 상장하고 점진적으로 좀 가져가야지 차익하고 이제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사실상 이 이재주주로 어떻게 해서 이 페이를 상장하려고 노력했으나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미 차익하고 나갔고 2대 주주가 왜 그랬을까? 좀 안타까운 부분으로 이 알리페이하고 같이 카카오페이하고 연동을 해서 같이 사업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출이 좀 일어나고 영업력이 좀 더 일어나줘야 되는데 지금 연간치 보면요 매출액이 점진적으로는 이제 양전환으로 바뀌어진다고 이제 리포트에 나왔는데요. 근데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 누적이 좀 너무 많이 쌓여져서 좀 시간이 걸렸지만서도 지금 상황에서는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페이 관점으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금융업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내용. 이 자본에 대한 이 블록들이 좀 안타까운 좀 시선으로 좀 보고 있어요. 가격적인 메리트라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매수 접근을 하라는 종목이 아니고요. 추이를 좀 봐야겠죠. 예, 지금 다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기점을 좀 보고 어떤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가 다시 금융에 대한 전반적으로 안정권이 들어온다고 하면 다시 눈여겨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주주가 이제 팔고 나갔기 때문에 시세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반영될지를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매수해서 오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선 시장을 볼게요. 노란톡방 주식 파크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지수가 2626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네, 6월 들어서 좋은 시장은 없었어요. 다 음봉을 끼고 있죠. 5월 말미에는 외국인의 자금들이 좀 들어오는가 싶다라고 했는데 지속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지속적이지 않은 게 누적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쌓여지고 시장이 계단 밟기로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태로 올라가지는 상태는 아닌 거죠. 왜냐, 시장에서는요 안정된 자금에 대한 투명성이 없고 차익에 대한 눈높이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껴치기로 계속 비껴서 올라가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다행인 게요, 밴드는 지키고 있어요. 2600포인트라는 밴드를 지키고 있다. 최근 들어 수급에 대한 부분은 기관하고 외국인은 팔고 있지만서도 시기에 따라서는 동반,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동반 매수가 5월 말에는 이루어졌는데, 자, 오늘 6월 8일입니다. 내일이 선물 옵션 만기. 내일이 변동성이 클 거예요. 오전장에 큰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후장에는 다시 재차 매수세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환율은 안정되면서 다시 매수가 들어올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예측입니다. 예상대로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만기일도 좀 안정적으로 잘 마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정상적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기도 삼성전자하고 뭐 하이닉스 관련된 내용들이 변동폭이 엄청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락에 대한 폭이요. 움직임이 요즘 들어서 맘먹고 뺀다고 하면 이 대형주가 2, 3%씩 같이 움직여지고 코스피도 2%씩 변동폭이 나와지고, 어떻게 보면은 변동폭이 하락폭이 많은 시장에서는 주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쉬워서 가는 시기죠. 네, 템포를 죽이면서 이걸 급하다고 매번 지키는 게 아니고요.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종목이 그나마 안정적이고 다음에 반등 수급에 대한 부분이 다시 올렸을 때, 이슈가 이루어졌을 때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부분인지를 조금 리마인드 하면서 시장을 대응했으면 바람이에요.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마냥 손절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 마냥 손절할 종목은
지금 들어갈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이슈됐던 종목이 저는 신화콘텍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차 좀 보고 있었는데 이걸 좀 더 미리 좀 말씀드렸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자, 신화콘텍 좀 말씀드릴게요. 5월경에 상한가를 한번 치고 올라왔죠. 근데 그 시기에는 시장세가 크게 좋지 않았었는데 재차 두 번째 파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번 치고 조정받고 다시 한번 치고, 요걸 매매를 못한 게 좀 아쉬워요. 근데 아쉬운 부분을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이 왜 올랐는지는 좀 알고 있자고요. USB-C 관련된 이슈로 이제 진행된 건데요. 자, USB-C 신화콘텍이 USB-C 타입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이 개발하는 업체인데 이 개발하는 업체가 납품이 삼성하고 LG한테 들어가요. 근데 이게 통합이 된대요. 전자제품 충전, 데이터, 그 다음에 접속 표준을 한 가지로 이제 통일한다는 거죠. 호환하고 통합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거에 대한 수요가 신화콘텍으로 이제 쏠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충전 단자 USB-C에 관련된 신화콘텍 이 주가에 대한 부분이 레벨업, 이 5,000원 부분에서 지금 8,800원까지 껑충 튀었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조금 더 먼저 언급을 드렸어야 되는 부분도 아쉬운데, 이렇게 시장에서는 지금이 시장이 어려워도 이 반등폭이 재차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언급 드리고 싶고요. 내용들을 조금 짚어가면서 우리 6월 시장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좀 감안을 하면서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6월 시장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가야 될 시기가 많고요. 무더운 여름 시기에 좀 더 활기차고 잔고가 쌓여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전략들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노란톡방 주식 파크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뉴스에 대한 언급이나 기사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자, 근데 물가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자, 물가는 무엇인가? 물가가 너무 올랐어. 지금 오른 것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인트가. 내려져 있는 부분은 없어요, 사실상.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이 밀려오면서 물가는 이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올 기미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자, 물가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물가가 또 내려가면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경제학에서는요, 물가가 점진적으로 서서히 올라가는 거는 경제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신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 거죠. 왜냐? 지금 물가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급등을 하면서 실질적인 가치와 물가가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가치가 물가가 급등하면서 돈의 가치는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사람들은 괴로워하는 거죠. 실질적인 돈의 가치가 높아져야 된다.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물가만 급등하고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지금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이 괴리감 때문에 사람이 괴로워진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누차 공부하시면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실질적인 이제 피부로 느끼는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에 따라 물가가 항상 오를 수밖에 없다. 그거는 감수하고 진행되는 부분이죠. 근데 물가 안정도 무작정 내리거나 무작정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요. 물가 상승률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목적이 나라의 경제적인 목적 과제인 거죠. 적정 수준을 적정에 대한 상승 부분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물가 하락도 마냥 좋은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화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게 있기 때문에, 자, 물가에 대한 안정을 하면서 경제가 상승적으로 지속되는 게 실질적인 경기 사이클에서는 옳은 경기 신호다. 경기가 방향이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요. 지금은 정상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고 체감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물가는요, 이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느냐? 인플레이션 원인, 수요에 대한 증가,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한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물가, 이 수요 공급이 안 맞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시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너무 많이 쏠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밸런스가 안 맞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왜 밸런스가 안 맞느냐? 밸런스를 맞추려면 시간과 또 기회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 돈을 마구 찍은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부분이 아닌 거고요. 돈을 마구 찍은다고 하시면 초인플레이션이 이제 나갈 수 있는 거고, 예외적으로 그 장바구니 물가가 상승하는 원인 쪽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인플레이션만 생각하는 게 하면 좀 곤란한 내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의 종류에 따라, 그 다음에 수량에 따라 이 물가를 어떻게 분류할지가 좀 문제되는데요. 이런 물가에 대한 이제 산출을 이제 좀 비교하는 빅맥지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물가가 오를수록 이 기본적인 작은 단위, 금액적인 돈들을 무시하는 경우에, 왜냐하면 합할 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작은 금액들을 돈에 대한 값어치는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인플레이션 원인. 자, 수요가 증가, 비용 상승. 자,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는 음식료 값이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급여에 대한 부분은 한정적인 거고, 급여가 큰 만큼 맞춰서 올라갈 수 있는 시기도 아닌 거고요. 돈에 대한 이 수요에 대한 공급이 지금 비정상적이다 라고 좀 보시고, 빅맥 지수입니다. 마냥 신뢰성이 있는 지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빅맥 지수가 왜 있냐, 근데 요즘에 왜 이러한 식료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빅맥 지수를 다시 한번 참고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빅맥 지수, 전 세계 맥도날드 시장에서 팔리는 빅맥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각국의 빅맥 가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빅맥 지수는 영국의 경제진 이코노미스트에서 1986년 처음 고안해서 1월과 8월에 두 번 발표 중에 있고요. 대상에 대한 부분이 환율이에요. 환율의 적정 수준을 평가한, 어떻게 보면 대조군이 환율인 겁니다. 환율. 자, 환율의 적정 수준을 평가한 각국의 물가를 비교하겠다. 환율 기준으로 이 빅맥 가격을 참고 자료로 하는 자료이다. 이렇게 보면은 뭐 빅맥 지수가 막 높을수록 뭐 이 식료품에 대한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개념을 기본 베이스로 환율로 도표로 한다는 부분으로 이런 지표가 있다는 걸로 좀 재미삼아 알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나라에 대한 햄버거 한 5,000원 전후죠. 뭐 그 부분으로 이제 재미삼아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보는 거고, 신뢰성이 가질 수 있는 지표는 아닙니다. 다음 내용은요, 엔겔 지수입니다. 엔겔 지수. 노란톡방 주식 다큐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가게에 대한 식료품에 대한 부분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빅맥 지수도 좀 고민 좀 해봤고, 엔겔 지수도 내용을 좀 첨부한 내용입니다. 자, 엔겔 지수는요, 일정 기간 내에 이제 소비 지출의 총에서 식료품의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이 높아지고 있는 게 우유, 계란, 기본적인 거잖아요. 매번 먹던 그 부분이, 소비에 대한 부분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이 가계의 생활 수준을 가능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하는데요. 가계 소득이 높아질수록 식료품에 대한 비중이 감소하고 가계 소비에 대한 부분이 특징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필수적인 부분으로 포인트는 이거입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어느 가게나 일정 수준의 소비를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재화를, 식품을 다 재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전적으로 소비를 하면서 재화를 사오죠. 근데 이 사오는 지출에 대한 부담이 일정 가계 소비 지출액이 이제 포함이 되고 있는 건데, 소득이 높을수록 엔겔 지수는 낮아지고, 소득이 낮을수록 엔겔 지수 높아진다는 게 뚜렷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요 포인트입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아니에요. 어차피 엔겔 지수는 낮아지는 거고, 소득이 낮아질수록 엔겔 지수는 높아진다는 거예요. 소득이 낮은데 식료품에 대한 차지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대요. 급여에서
남는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물가가 오르고 이 소득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식료품에 대한 소비에 대한 비율이 커지고 소득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야. 물가 상승, 가계에 대한 비용 지출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잠재적으로 돈과 물려져 있어요. 이 경제 성장률도 하락을 해, 돈에 대한 가치는 떨어져, 소비는 또 낮아져, 돈은 또 안 돌아, 돈맥 경화가 또 일어나, 돈이 뭉쳐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점을 좀 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좀 가계에 대한 소비, 그 다음에 빅맥에 대한 뭐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식료품에 대한 엔겔 주스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계 소득에 대한 부분, 돈에 대한 흐름에 대한 머무름, 멈춤, 그리고 주택 관련된 우려감, 이 점진적으로 주식시장도 화랑이 되는 거죠. 자, 시장이 활기가 치고 기지가 치려면 기대감이 있었어야 돼요. 왜냐면 이 가격에 대한 상승,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상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주식이 더 밸류가 쌓이고 흐름이 지나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지금 뉴스를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좀 동일하지만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지금 팽배하다, 더 높게 나타나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물가는 타국에 비해서 독특한 점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이 살기 좋은 나라는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보시면요, 우리나라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대중교통, 각종 서비스 요금, 저희가 이제 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 국가에 비해서 저렴하지만 반대로 식료품비하고 의료비에 포함한 생활품비는 상당히 비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내용은 소득 대비 높은 식품에 대한 물가입니다.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물가는 소득 대비 식료품 물가가 높다는 거다. 이런 부분은요, 어쩔 수 없어요. 원자재 가격이 상당히 비싼 축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그 원자재의 모든 부분이 다 수입에 대해서 의존을 하고 있죠. 물가가 꾸준히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는요, 우리나라가 석유가 안 나기 때문입니다. 견본인 자원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IT, 그 다음에 인적 자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고, 변화에 대한 패션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파에 대해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이 물가에 대한 식료품에 대한 물가가 높아졌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물가가 안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이 좀 나오고 있긴 하나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껴지진 않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석유 관련된 지금 경유값, 그 다음에 휘발유값, 시장에서 너무 고가권에 좀 머무르고 있죠. 되게 불안해요.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조금 경제적인 모색을 좀 하면서 주식을 관점으로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좀 간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누차 얘기 드리지만 최근 들어서 환율이 상승폭을 줄어들었어요. 안정권을 들어온다고 이제 생각했는데 이 안정에 대한 바운딩도 커지니까 변동폭이 시장에서는 되게 커지게 느껴지죠. 높은 환율에 대한 부분은 이 수출에 도움되지만 반대로 수입 물가를 올리는 주범이 된다. 기업에 대한 부분은요, 해외에서 자금을 도달하거나 그 다음에 원유, 철광석에 대한 구매, 그리고 외화 부채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불리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외화 부채가 이게 많은 경우 환율이 하락되면 순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인 거예요. 예를 들면 환율의 변동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거는 우리나라의 철강업체인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환율이 10% 하락될 경우 순이익이 6,312억 원이 증가한답니다. 반대로 10% 상승할 때는요, 환율이 반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포스코에 대한 부분이 이런 이 순이익이 변동폭이 환율에 따라서 커진다는 겁니다. 순이익에 대한 영향력이 크죠. 환율에 따라서 10% 단위가 이 순이익이
600억 정도에 대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5월에 최고점을 찍었어요. 1291원 이 라인입니다. 1500원대를 뚫고서는 1200원 초반이면 괜찮거든요. 주식을 좀 바라봤을 때 1200원대가 좀 매매하기도 조금 수월했었어요. 이 박스를 말씀드리는 거죠. 요 구간대. 지금은 여기는 너무 변동폭이 큽니다. 이 계단식으로 껑충 올라와서 환율에 대한 변동폭이 크고 한 차익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쑥 날쑥도 하고, 어차피 주식으로 수익 나는 것보다 환율로 수익 나는 게 오히려 더 수익이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손을 안 대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 환율에 대한 차익만 하고 나가도 기본적인 수익률이 배가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으로 수익 나는 것보다도 환차익에 대한 부분이 외국 자본에 대한 부분은 더 유리한 관점인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시기에 대한 환율에 대한 안정성, 환율에 대한 부분이 정고점을 뚫으려고 애쓰려고 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6월장, 7월장, 글쎄요, 여름 시장 때가 좋았던 적은 없어요. 썸머랠리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것만 나오면 좋은 게 더 부각이 되겠죠. 그런 관점을 보신다고 하면 환율만 1200원대 초반으로 좀 진폭이 조금 안정권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환율에 대한 추이도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지금 1250원 아래 구간으로 조금 다시 환율의 안정세를 조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노란톡방 주식 다큐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은 가정 실생활에 대한 물가 얘기를 말씀드렸고, 환율, 그 다음에 생필품, 공공요금, 그 다음에 물가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많이 드렸잖아요. 다음은 유가입니다. 유가. 자, 유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또 유업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유가 때문에 지금 또 난리가 났어요. 지금 화물연대 파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화물연대가 파업이 된다면 이 보조금들도 문제인 거고, 시장에서는 유가가 오름으로써 기름값이 올라오면서 물류비는 비싸지고 재화는 올라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먼저 유가를 좀 볼게요. 이 전쟁의 장기에 대한 부분으로 중국 수요도 당하지 못하니까 다시 유가가 고개를 들고 140달러까지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또 기름값이 한 1900원대로 1800원대로 잠깐 내려왔다가 이 장기화에 대한 조짐에 따라 이게 사실 기름값이 오를 때는 엄청 가파르게 올라지고 내릴 때는 조금 내려지다가 다시 우리 기름값 올려야겠어 하면 다시 원점으로 바로 올려버리고, 원유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는 다 수입을 해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가격 변동폭이 이제 2,000원을 안착을 해버렸어요. 문제는 내수입니다. 내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물연대 파업, 조속기 파업에 대한 이 나라와 이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합리적으로 협력해서 좀 대응했었으면 한 바람이고요. 글쎄요, 이 유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물류에 대한 문제 다 유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쟁이 이어서 중국에 대한 이제 수요 때문에 유가가 이제 상승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바이든 중동 방문을 연기하는 부분도 변수. 지금 요즘 보면요, 중국,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견제가 되게 큽니다. 둘 다 강대국이죠. 근데 이 강대국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보고해지는지 시장에 대한 이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미국은 계속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어요. 밑에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에너지 유가가 올라서 에너지 수출이 또 급증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러시아 부분도 이 유가에 대한 수출에 대한 비중이 크죠. 예. 근데 이 수출에 대한 부분을 지금 높은 가격에 팔고 있죠. 이전에 할인된 유가를 팔고 있는 게 아니고 고액으로 팔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자동차 관련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밀접하죠. 이동수단,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다 커졌다는 거예요. 다 오른 얘기입니다. 지금 오르지 않은 거는 시급이에요. 자, 최근에 기름값이 치솟고 타이어, 그 다음에 세차비도 오른다.
자, 보시면요. 화살표가 다 위로만 가 있어요. 비용들이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이어 세차비 인상, 차 굴리는 비용이 25%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이고요. 타이어는 거의 10% 가까이 상승, 세차료도 8.7%, 대리비 13.2% 올랐습니다. 교통물가 상승률 14.5%, 항공료 19.5%. 지금 보시면 택시비도 마을버스, 시내버스, 그 다음에 전철, 이 기본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걱정이에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나중에 안 오르다가 껑충 올라서 버리면 그게 더 괴리감이 커져 버리는 거거든요. 자, 정부는요, 그래서 대중교통의 요금에 대한 인상에 대한 억제 방침을 지금 쓰고 있어요. 다른 재화들이 올랐다고 하지만서도 유가가 오르고 기름에 대한 부담이 컸지만서도 다행히 정부는 대중교통에 대한 요금의 인상을 억제하는 방침을 피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지비가 오르면서 운전자들이 자가를 쓰는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이에요. 교통물가 상승률이 14%. 보니까는 제가 평균적으로 보면은 거의 10%씩은 다 오른 것 같아요. 이 기사를 좀 보면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겁니다. 2008년 7월 이때 이후로 1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부분이 압박이 되게 경제 성장률보다도 물가 상승률이 더 커진 상황인 거죠. 피부로 지금 와닿고 있는 상태인데 저도 너무 많이 올랐다고만 생각하는 부분이지 이게 너무 부담되라고 하는 표현적으로는 아직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지속되면은 글쎄 피부로 갑자기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 누차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 지속적으로 올랐다는 내용만 얘기하잖아요. 인상됐다, 올랐다, 가계에 대한 비중이 더 가중되고 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미리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되는 거고요. 자,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지 보는 거죠. 시각적으로. 자, 주식을 하시는 분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검색하셔서 주식 파크를 검색하신 다음에 대왕의 방에 오시면요, 좋은 종목 관련된 내용 자료집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요, QR코드 스캔하시면 카메라로 이렇게 가까이 접근하셔서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하시면 이제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내용들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로 언급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표로만 보셔도 저는 이 평균값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평균값인데 이렇게 줄을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어버리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차량 유지비에 대한 상승률이,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과 대비해서 유지비가 기본 10%가 올랐다는 겁니다. 휘발유, 경유, 기본 재화들은 올랐고, 자동차 용품, 타이어, 오일, 요즘 보니까 오일류가 엄청 많이 올랐어요. 제가 사용했던 오일이 10,000원이었다면 지금 1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린 부분도 있어요. 유통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 주차료, 그 다음에 대리운전 이용료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실생활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다 여러분들 보면 퇴근하시고 치맥 한 잔, 치킨에 맥주 가볍게 하시잖아요. 지금 삼겹살에 이어 요즘 삼겹살의 금액이 보면요, 깜짝 놀랐습니다. 600g에 2만원이 넘어요. 근데 닭고기에 대한 부분도 금값이 되나 라는 이 시장에 대한 이슈가 또 몰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야기만은 또 아니에요. 수출에 대한 제한을 이제 시작을 하고요. 물가 급등, 사료 공급에 대한 차질에 대한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수출에 대한 부분으로 수출 제한을 걸면서 닭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닭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료에 대한 공급도 차질이 생기고, 또 물가의 급등이 직면한 부분으로 다른 나라의 닭고기 수출을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국민이 먼저 소비를 하고 먹어야 되기 때문이죠. 싱가포르에서는요, 서민 음식 치킨 라이스, 닭고기 덮밥이라고 하죠. 음식들을 접하기 어려울 거라고 이제 말을 했고, 싱가포르 총리는요, 닭고기는 이제 시작일 뿐, 이제 다른 식량도 이제 수입 중단을 대비를 해야 되겠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닭고기 가격에 대한 부분이 전쟁으로 인한 내용으로 이 영국의 한 식당에는 닭고기 값이 2배 가량이 올랐다고 얘기합니다. 이 이유는 전쟁입니다. 전쟁. 사료, 에너지, 운송비, 유가 모두 재화들이 올라서 결국 닭고기조차도 2배 가격이 올랐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이제 식탁에 대한 이 음식료 물값이 지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닭고기도요, 5월 닭고기 가격이 16.1% 가격이 뛴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치킨도 쉽게 이제 외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금액이 되어버렸어요. 거의 이제 주문을 하고 이제 배달을 해서 이제 먹기 시작하면 25,000원? 피자 또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외식 물가가 2만원으로 해결될 게 아니고 지금 3만원 가격대 부근으로 이제 올라선 내용들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에 대한 경고가 일어났습니다. 시장은 출렁했죠. 자, 시장이 왜 출렁이나 이게 미국에 대한 여파가 가장 큽니다. 지금 왜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닌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으로 지금 치닫고 있냐 라고 보시면은 세계은행에서 이 경제 성장률을 2.9%로 대폭 하향했어요. 거의 1% 전망치보다 1.2% 정도 낮게 지금 다시 리포트가 나온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대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으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냉전 부분, 그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대한 부분, 그리고 코로나, 인플레이션, 많은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가장 큰 요인은 전쟁과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글쎄요, 이 전쟁과 코로나로 인해서 버블 경제를 한번 앞전에 코로나 지나오면서 버블이 다시 한번 올라왔지만서도 글쎄요, 이 버블을 멈출 수 있는 상황을 침체로 치닫으면서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을 위한 자기 나라에 대한 강대국을 더 이루어지려면 경제적인 강국이 좀 커져버리는 거거든요. 전망치를 낮춰가면서 우익인 그 미국에 대한 경제적으로 힘을 더 세우려고 하는 느낌이 큽니다. 이게 미국만 잘 살지 여타의 다른 국가들은 약소하지만 힘들고 금전적으로 격차가 더 커지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내용이 있으므로 이 시장에서 파장이 컸어요. 인플레에 대한 부분도 내년에도 이 목표치가 넘어설 듯, 그리고 미국도 중국도 경제 성장률을 줄줄이 낮춰서 지금 발표한 상황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를 했고요. 원래 올해 성장률을 4.1% 예상치를 이제 비교해서 연초에 4.1%를 이제 예상했는데 5개월 새에 2.9% 하향 조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1.2%나 하락한 내용을 다시 발표한 거예요. 전반치 하향은 이 전염병, 코로나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맞물려서 다시 대폭 하향으로 리포트를 발표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미약한 성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시기로 접어들 수 있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어디에서? 세계은행에서. 이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높이는 내용들이고 너무 이제 맞물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고에 대한 메시지로 이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개월 만에 이런 내용이 성장치를 4% 정도 나오면 올해를 괜찮게 잡고 간다는 건데 5개월 새에 이렇게 예상치를 낮게 설정했다는 것은 올해에 대한 상당히 찬바람이 불 거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계은행에서 이전 마냥 좋지만은 않다, 시장이 여의치만 않다 부분을 이 한 페이지에서, 그리고 이 내용들로 인해서 지난 6월 7일에 대한 하락에 대한 부분이 이런 내용들 때문에 시장에 탄기가 돌았죠. 안 좋다는 내용을 듣고 있다가도 좋은 내용 하나로서 시장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아쉽고 그 다음에 우려감과 걱정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즈에 대한 위험도가 조금 중점적으로 이번 주에 한 이슈가 되었고요. 포지션을 보면은 세계은행에서 이 경제 전망치를 4.1%를 얘기했는데 올해 수정해서 2.9% 수정했어요. 근데 2023년하고 24년은 성장치를 수평선에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3%대. 3%대. 선진국은 3.8 기준으로 거의 1% 가까운 하락을 나타났고요. 신흥 개발도상국도 하락에 대한 부분이 컸습니다. 자, 근데 가장 경제 성장률이 높게 측정된 곳은 중국하고 인도네요. 인도 시장이 되게 활기가 높아지는 국면인데 안타까운 것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전쟁에 대한 부분으로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라고 볼게요. 특이한 부분은요, 세계 전망치를 갑자기 5개월 만에 내렸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을 좀 먼저 보고 내년도 그 다음에 내후년도 경제에 대한 부분이 화랑기가 아닌 침체에 대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어서 시장이 마냥 이전과 다른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거라 라는 부분을 좀 착안했을 만한 바람입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 좋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최근 오늘 페이지에서는요, 가장 그나마 내용적으로 좋은 내용이에요. 왜 좋으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극장조차도 제대로 가지 못했어요. 최근 들어서 6월 들어서 극장에서 개봉된 영화가 점진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영화가 이제 10만 관람객을 다시 불러 모을 수 있는 대작이 이제 쏟아진다고 합니다. 범죄의 도시도 최근에 1000만 관객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을동성에 대한 또 주연 그 영화가 2편이 더 진행되고 있을 예정인 거고요. 그리고 칸 영화제에서 우리 나무주연상을 얻으신 송강호님의 브로커, 비상성원, 그 다음에 거미집에 대한 영화가 다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해일, 그 다음에 정우성, 헌트, 그 다음에 서울의 봄, 이 간판 스타일 영화가 줄줄이 상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다시 재짚어 봐야 될까 라고 보시면 CJ CGV입니다. 그 다음에 쇼박스고요. 두 종목을 조금 다시 언급드리는데요. 노란톡방 주식 다큐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만 볼게요. 쇼박스죠. 영화, 그 다음에 비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배급업을 하고 있습니다. 쇼박스. 네, 쇼박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 눈에 보여요. 지금 가격대는요 6,280원입니다. 오늘 종가. 전 내일에 대한 시세는 괜찮을 거라 보고 있어요. 오늘 종가도 좋아요. 네, 오늘 6월 8일인데요. 오늘 종가도 내일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을 가지고 있는 가격대, 그 다음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종가 기준은 오늘 6,280원입니다. 네, 6,280원. 6,000원대 초반 가격이라면요 괜찮을 것 같아요. 6,000원대 초반 가격에서 진행되면 6,000원 중반 가격까지는 넉넉히 가격 상승률이 있을 수 있다. 최근 들어서 이상한 나라 수학자 이제 나왔죠, 영화. 그 다음에 사흘, 휴가, 압구정 리포트, 뭐 시민 터키, 비상선언. 올해 이제 영화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 개봉이 좀 지연되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었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원가 부담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영업이 또 흑자 전환된 거고, 순이익도 역시 흑자 전환이 되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재무제표 관련된 부분도 뭐 다시 적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흑자로 돌아서는 부분이로서 저는 CJ CGV보단 쇼박스를 좀 더 눈여겨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쇼박스 6,000원 초반 금액 구간에서는 좋습니다. 6,000원 초반, 6,300원 미만이면 좋을 것 같아요. 6,300원 초반. 네, 어디까지?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종목은요, 좀 단계적인 이제 차트만 좀 보고 이슈를 좀 보신다고 하면, 에코바이오. 자, 에코바이오가 오늘 시세가 12%까지 떴어요. 근데 이 12%대 가격대를 지금 이쁘게 가다듬고 있는 거죠. 에코바이오. 따로 PPT는 준비는 안 한 종목입니다. 좀 검색하다가 나온 건데, 매수세는 좀 제외를 하고, 최근 들어서 상승하면서 이렇게 외국인은 좀 매도를 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밑에서 매수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되게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2022년 그 다음에 2021년 들어서 최대 거래량이 나왔어요. 언제? 오늘입니다. 6월 8일날 6월 8일날 최대 거래량이 텄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어디로 가냐? 상승에 대한 초입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격은 9,000원 미만에서 에코바이오를 접근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요. 내용은요, 이 국회회의에서 수소법 이 공포안의 소식으로 수소차 연료전지 이 부품의 이제 테마에 좀 엮여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바이오는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냐? 세계 최대 규모의 메리가스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 최대, 세계 유일 이런 좀 멘트를 좋아하거든요. 이 에코바이오는 신규 사업으로 바이오황 생산 설비 업체를 이제 미래 신성장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수소 관련된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판매 관련된 부분이 좀 유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슈로 이 에코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이오라고 해서 휴먼 바이오 이쪽이 아니고 미래 재생 에너지로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이 에코바이오를 다시 한번 언급드리려고 말씀드리고, 내용은 이 가격적으로 좀 말씀드린 거고, 상승 초입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다. 상승에 대한 초입 9,000원이 넘어가는 구간 전에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추가적인 상승 시세는 만원 위 가격으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 상승폭이 30%잖아요. 요즘에 가격대를 보면 8,000원대 후반 종목들이 넘실 올라간다고 하면 만원대를 그냥 껑충 넘어가게 됩니다. 가격대를 점진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상한가 한 번으로도 만원 구간대 터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바이오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 6월 시작되면서 시장이 마냥 좋지만은 않았어요. 방송을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을 좀 안겨다 드리고 싶었는데 시장의 내용은 좋은 소식이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자, 좋은 소식도 찾아오면서 자, 우리 계좌에 수익을 차곡차곡 쌓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6월달은 어려운 시기더라도 시장에서는 매번 시세와 그 다음에 이슈와 그 다음에 매수세가 몰리기 때문에요. 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부지런하고 일찍 시작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만큼 바라보는 시장이 맞을 수 있도록 종목과 수익과 계좌의 배부름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박스금융TV 주식 100%였습니다. 우리 오늘 주식시장도 잘 될 수 있는 성공 투자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란톡방 주식 파크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고 대화방에 오시면 종목 관련된 내용과 자료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카메라 앱을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주식 관련된 내용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